저기 뭐야, 또 문제집을 그냥 기출문제집을 풀었던 거 또 풀고 풀었던 거 또 풀고 암기해버리세요. 암기해버리죠. 그러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뭐 요약집이나 기본서 안 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53페이지 보시게 되면 고용이 나와 있습니다. 1번 53페이지 1번이에요. 네. 옳은 것은 개업공인회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을 때 고용일로부터 10일 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고용신고 언제까지 해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10일 이내 아니죠. X입니다. 2번 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모든 행위예요. 뭐예요? 이거 무슨 행위? 보조원의 무슨 행위는 개공행위로 본다.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 모든 행위 그러면 안 되고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 나온 거 또 나오고 그래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조원을 해고하려고 했을 때는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사전에 신고해요? 아닌데 해고를 먼저 해. 그래 놓고 10일 내 신고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 해고했을 때는 10일 내 신고. 종료 신고죠. 그래요. 4번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을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되겠다. 소공에 대해서 고용했을 때는 고용신고서 제출해야 되겠다. 누가 고용신고서 갖다 냅니까? 개공이에요. 그래서 업무개시 시험까지 갖다 내고 안 갖다 내면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4번 정답. 5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인의 사용관 인장으로 소공은 자연인이죠. 중개인 사용관 인장으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되겠다. 인감증명법 그러면 안 되고 자연인은 인감증명법 지금은 그거 안 통하고 뭐예요?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 이 말 와야 돼요.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 아니고 그죠? 그래서 5번 X.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옳은 거. 1번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전자문서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인장 등록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고용신고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재개나 변경신고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근데 전자문서로 못하는 게 뭐예요? 그렇지. 휴업신고하고 폐업신고하고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겠다. 시도지사한테다가 자격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봐라. 그런 건 누구에 대한 거죠? 보조원이 아니고 소공일 때 그렇죠. 그래서 앞에 보조원에 대한 이렇게 요걸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 받은 이렇게 바꾸셔야 되죠. 2번도 야비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3번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무슨 교육 받으라? 보조원 될 때 받는 교육 직무교육이라고 하셔야지. 그렇지. 이렇게 몇 번 냈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 속으면 실수라고 하지만 2번 속으면 실력이 되고 3번 속으면 바보다. 4번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때는 고용관계 종료된 날부터 30일 내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30일은 너무 심하잖아. 그죠? 종료신고는 10일 이내죠? 종원이 10원. 그죠? 종원이가 10원짜리 좋아합니다. 이렇게. 5번 외국인을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경우에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되겠다. 자격증 증명서를 내야 되는 거 없어요.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니까 등록관청에 확인 요청해서 확인이 됩니다요. 그래서 내는 거 아니라 이렇게 또 가볼게요. 3번 문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맞죠? 이번에 맞죠? 아까 문제 중에 보면 이 소속 공인중개사 앞을 중개보조원으로 바꿔서 틀리게 낸 적이 있었죠. 앞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번 개업공인회사가 소속 공인회사를 고용했을 때는 업무 개시하고 나서 10일 내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거 고용신고인데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 하셔야 되죠? 업무 개시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틀렸고. 3번 소속 공인회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소공될 때 받는 교육은 실무교육. 그죠? 4번 보조원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고 본다. 5번 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 손님에게 손해 입혔을 때 개업공인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보조원도 같이 물어주게 돼 있죠. 연대 책임이죠. X. 4번 문제입니다. 개공갑의 소공을이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만들었습니다. 병한테. 여기 보면 이제 누가 문제냐면, 여기 지금, 여기 케이스에서는 지금 보면 개공이 가, 반대로 써놨네, 지금. 그죠? 소공이 을, 이렇게 되죠. 여기가 병이온 똑같고. 판단을 그르치게 행했다는 것은 을 고용인이 소공이 어떤 짓을 한 거죠? 거짓말했다 이런 뜻이죠 지금? 그랬을 때지. 1번 을의 행위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을이 소공인데 소공이라고 됐죠? 요 금지행위죠? 자격 정지 사유. 여기 이제 행정처분 3번입니다. 행정적인 제재를 봤을 때 우리 소공이니까 소공이라고 선제가 되면 자격 정지요. 맞네. 2번 을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거짓말을 한 것은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얘기가 돼서 1학년 일반이죠? 네. 맞고. 3번 등록관청은 갑의 개설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맞습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것은 개공이 한 걸로 보고 행정적 책임과 관련해서 금지행위를 저지른 꼴이죠. 임등치니까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 3번 지문입니다. 지금 문제지문에서 3번이죠 이거? 네. 4번 을이 징역 또는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 을이 소공이에요. 갑은 을의 위반 행위를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벌금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벌금 받아요?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없다 그렇다면 벌금 받지 않죠? 4번 틀렸네. 4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과실책임이에요. 과실책임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이게 없으니까 잘못이 없으니까 벌금도 때려서는 안 된다. 벌금 부과한다고 된 게 4번이지 틀린 거죠. 그래서 5번 병은 갑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병이 갑에게 당연히 이렇게 청구 들어갈 수 있지 뭐. 자, 그 다음에 6번 가시겠습니다. 6번 작년 문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개업공인회사는 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때는 종료일로부터 10일 내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종이, 그죠? 종원, 고종원, 10원 이렇게. 2번 소속 공인회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소속 공인회사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겠다. 고용신고 받았을 때 등록관청이 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확인 요청해서 확인해봐라. 이런 뜻이죠. 3번 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회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맞는 말. 4번 개업 공인회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을 때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또 나왔네. 보조원 고용하려고 하는데 그 보조원 같은 경우는 취직이 되려면 무슨 교육을 받았어야 돼? 직무교육이죠. 근데 그 직무교육은 누가 실시하는? 네? 아니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에요. 여기 틀린 이유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밑에 해설이 있죠. 시도지사 또는 뭐요? 등록관청.
고용신고 전에 미리 받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오면 이제 어디도 틀렸냐면 등록관청에 신고한 뒤에 업무 개시 전까지만, 일하기 전까지만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면 된다. 아니고요. 고용신고 들어갈 때 직무교육 받았다고 하는 그 필증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도 틀린 거예요.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도 틀렸고,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요것도 틀린 거예요. 네?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렇죠.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이렇게. 그 앞쪽 부분은 언제까지만 하면 돼요? 고용신고 전에 미리 더 빨리 해야 돼, 더 빨리. 고용신고 되기 전에 직무교육을 받아놓게 해야죠. 응? 그래서 필증 가져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번이 두 군데가 틀린 겁니다. 5번. 보존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사실을 협회에다가 통보해야 되겠다. 어때요? 자, 협회 통보사항 있었죠, 지난주에. 협회 통보사항 암기할 때 우리가 이분 등은 고행으로 휘었습니다. 그랬죠? 요 고자가 뭐예요? 고용신고. 또 종자가 뭐예요? 종료신고. 지금 칠판에 쓴 게 뭐예요, 지금? 그쵸? 뭘 쓰고 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어? 지금 무슨 과목인 줄 알고 듣고 있어요? 어?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거, 협회. 등록관청이 협회 통보하는 거, 통보. 그 통보사항이 6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 등은 고행으로 휘었습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자가 뭐예요? 이전 신고. 협회 통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있잖아요. 분자는 분사문 설치 신고. 협회 통보. 등자는 등록 신청해서 그래서 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죠. 그러면 등록관청은 등록증 주고서 협회 통보. 명단 통보하는 거죠. 고용신고 여기다 하면 협회 통보. 종료신고도 여기다 하면 협회 통보. 요거잖아요, 요거 지금 요거. 그 다음에 요거 행정처분을 때렸을 때 여기는 이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얘기예요. 협회 통보. 휘자는 뭐예요?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나 변경신고죠. 협회 통보. 보존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되겠다. 맞죠? 정확히는 언제까지 통보하죠?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어떤 거도 4번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가시겠습니다. 7번. 개업공인회사 갑의 소공을은 그랬습니다. 소공을. 그 다음에 사적인 일로 병과 단둘이 다투다가 병하고 싸우다가 폭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또 가불이 바뀌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가 소공이 을이고 소공이라고 나온 거죠. 갑이 개공이다. 근데 병하고 둘이 다투다가 여기 피해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적인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업무상이 아니고 사적인 일로 다투려 하면 또 두 사람 관계고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안 생기는 거지. 손해배상 책임도 안 생기는 거고 무슨 벌금 그런 것도 없고 등록 취소 당하지도 않고 그래요. 여기는 논외야, 논외. 이 사람들 문제지. 자, 1번. 갑이 저기요, 개공이요. 을이 병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진다? 업무상해가 아니잖아요. 배상 책임 안 지는 거이고. 2번. 을은 집행유예를 받았으니까 을의 공인중개사 자격은 당연히 취소된다. 아니, 을이 자격, 이게 소공이어서 자격증 있는 사람인데 자격 취소가 되려면 원래 자격 취소는 4가지 사유가 있을 때 자격 취소예요. 그 4가지 사유가 뭐냐면 자취하는 양 부자가 중징계받았다. 이게 자격 취소 사유예요. 나중에 나와요. 그 중에 이게 나머지는 놔두고요. 중개사법 위반으로 뭐예요? 징역살이를 해야지 자격 취소죠. 근데 여기는 가만히 보면 폭행죄잖아, 폭행죄. 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자격 취소 사유가 되지를 않아요, 얘는. 중직이 아니니까 여기 들어가야 될 건데. 그러니까 2번 지문은 요거 틀렸네. 취소되는 거 아니고요.
3번 을은 다른 개업공인회사의 보조원이 될 자격이 없다. 을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지금 폭행죄 때문에 소공인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며. 그럼 집행유예 3년 동안 이 사람 뭐예요? 결격자죠. 이 사람은 결격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3년 동안은 일 못하죠. 그러니까 을이 될 자격이 없다. 3번이 맞지. 결격자에서 그렇고. 4번 을이 벌금을 선고받았으니까 갑의 등록은 취소된다. 을이 벌금을 선고받았어. 이 사람이 벌금 받았어요. 아, 이거 벌금 아니지, 참. 뭐요? 저시. 아, 벌금은 이상을 받았다. 벌금 아니고 지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죠? 벌금 이상이니까 지금 징역을 받은 거 아니야? 집행유예지만.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등록이 잘린다. 아니라니까? 등록 취소 안 돼요. 그죠? 영업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집행유예 받고 그래봤자 이 사람이 등록이 잘리거나 그럴 일이 없다고 해. 벌금 물을 일도 없고. 그죠? 5번. 갑은 양벌 규정에 따라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양벌 규정이 형사처벌과 관련된 건데 양벌 규정이 되려면 출발 자체가 업무상행위여야 돼요. 영업상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양벌 규정, 형사처벌 요거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요게 문제가 20회 때 문제 때 나왔을 때 수강생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거의 업무상행위는 개공행위로 본다 해서 문제 출제도 거의 업무상행위 전제로서 출제하니까 그분들은 막 이게 막 굉장히 익숙하게 막 연습을 해놓은 거야. 갔더니 사적인 일로 다투고 앉아 있잖아 지금 문제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유일하게 이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아서 결격자가 됐다는 게 문제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3년 동안 결격자가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결격자가 됐으니까 그 사람을 개공이 이 사람을 계속 고용하고 있으면 법 위반이 돼요. 결격자니까. 그래서 이걸 잘라줘야 됩니다. 집행유예 받은 사람을. 2달 여유 시간을 줘요. 2달 내에 이 사람을 자르게 돼 있고 안 자르면 여기가 영업정지가 될 수 있어요. 결격자를 쓰고 있다는 이유로. 그렇죠? 자 이제 도장으로 가봅니다. 이제 도장. 예? 하여간 우리 저희 안 사람은 이 주술 이런 데 능해가지고요. 능하다는 게 아니고 심취해가지고. 집에 딱 들어오면 집 앞에 그 뭐 귀신을 쫓는다나 뭐 어쩐다나 하면서 소금 있죠, 소금. 소금자루를 이렇게 딱 놔두고 그게 있어야 귀신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걸 또 집에 가면 또 소금자루 딱. 그리고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탓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부모님 생신 때문에 저기 친가에 갔다 갔다 왔지. 우리 집사님 전에 시댁에 갔다 온 거지. 갔다 왔는데 이 목걸이 있죠, 목걸이. 목걸이가 뚝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거기 갔다 와서 끊어졌다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어쩐 적이 있어요. 도장 얘기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도장을 비싼 걸 파왔어요. 왜냐하면 그 도장을 쓰면 돈을 잘 번다고 그래갖고. 근데 그 실현 초였는데 파왔는데 한 번도 못 써본 상태에서 서랍 속에 있었거든요. 어느 날 딱 들어가서 서랍을 딱 열었는데 이게 두 동강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싸움을 했지. 근데 이게 두 동강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거 분명히 이 도장을 갖다가 딱 집어 던져가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따졌죠. 이거 도장이 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대답이 뭔지 아세요? 몰라.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뚝 부러졌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뚝 부러진 걸 어떻게 알았대? 참말로. 지금 20년 다 돼가는 미스터리죠, 미스터리. 가만히 있는데 뚝 부러진 거예요. 굉장히 비싸게 준 걸로 했다는데. 예? 참. 남편을 못 던지고 남편 대신 던져버린 거야, 그냥? 자, 도장을 등록하고서, 이 도장 얘기 나왔습니다. 57페이지 보면 1번. 틀린 것은 1번. 법인은 교육 공인회사의 경우에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의 인장해야 된다. 대표자 인장 아니라니까. 법인의 인장이에요. 법인의 인장. 자, 2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분사무소니까, 그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또 틀려요.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2번 맞는 얘기. 3번. 개공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에 써먹었다. 그러면 개공이니까 뭐예요? 업무정지. 그죠? 소공이 만약에 등록 안 된 인장을 써먹으면 자격정지. 이렇게 되죠. 4번. 개업공인인사의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다. 맞죠? 5번. 법인인 개업공인인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중개법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 등록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떼어서 나 요거 씁니다. 요 인감도장 써요 라고 제출한다 이 뜻이죠. 5번에 동그라미죠. 2번 갑니다. 옳은 것은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인장을 등록해야 되겠다. 보조원이 무슨 인장 등록이야. 그죠? 31회 때 이런 문제를 내고 있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겁니다. 여러분한테. 2번. 개업공인회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일로부터 며칠 내에 등록해야 되겠다. 변경은 7일 내 변경 등록이죠. 참 많이 나왔던 거 이분도.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신양문서구청장한테 등록해야 되겠다. 어디죠? 주된 사무소 수대기관할 등록관청이죠? 네. 이거 또 나올 겁니다. 3번. 4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되겠다.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이거 틀린데. 여기까지만 해도 틀려. 왜요? 이어야 하고가 틀렸다고 봐야지.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지.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는 뜻으로 하면 틀리지. 벌써 앞에가 틀렸고 뒤에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 아니요. 가름한다. 그죠? 그 가름하게 되는 건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때는 법인의 인감증명서 제출로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분사무소라도. 자, 그 다음에 5번. 뭐가 있냐면 법인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썼을 때는 아까 했는데 이거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써먹었어. 소공이. 그럼 뭐예요? 주관식으로 풀면 자격 정지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다. 맞죠? 아까는 개공 얘기가 한번 저 지문에 나왔었죠. 개공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 쓰면 뭐예요? 업무정지. 소공일 때는 자격정지. 자, 뒤에 가시면 이제 4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4번 문제. 얘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법. 개업공인인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하는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겠다. 개공은 인장을 언제까지 등록하신다? 언제까지? 개공은 인장을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여기요.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예요? 3개. 보증 설정도 업무 개시 전. 그죠? 또 오늘 나온 것 중에 고용신고도 업무 개시 전. 마지막으로 뭐예요?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 그렇게 3가지예요. 자, 니은번.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어떻게? 가름한다. 맞습니까? 맞죠? 디귿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으로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분사무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등록할 수 있다. 맞죠, 이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해야 된다가 아니고 뭐예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지. 리을번.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개업공인인사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겠다. 변경 등록은 며칠? 7일 이내 변경 등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가십니다. 옳은 것은 1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소공을 해야지. 소공은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일로부터 7일 내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변경 등록해야 되죠. 근데 등록 안 했죠. 그러면 이게 개공이 그런 거죠, 지금. 그러면 개공은 어떤 사유? 업무정지. 개공이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되었을 때 변경 등록하지 않거나 또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예요?
업무정지. 변경 등록 안 해도 업무정지입니다. 3번 법인인 기업 공인인증사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된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서 쓸 인장은 뭐죠?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법인의 인장이에요. 법인의 인장 하나밖에 없어요. 분사무소는 두 개죠. 법인의 인장 또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59페이지 5번 문제에서 지금 이제 4번 가고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인증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예. 가름한다 계속 하다가 이제 너무 이제 지겨우니까 가름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예? 도대체가 이런 과목을 80점을 못 넘기면 합격할 자격이 없다. 예? 자, 5번 개업 공인인증사의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같이 할 수 있다 말이야. 있다 말이에요. 있다. 처음에 개설 등록할 때 쓸 인장을 같이 등록할 수 있잖아요. 자, 밑에 있는 보충 지문 중에서 뭘 볼 거냐면 4번 보시겠습니다. 4번이 이게 언제 거냐면 30회 때 문제네. 자, 소수 공인인증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에 썼을 경우에 등록관청은 1년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 4번 문제가 주관식으로 푸는 거하고 똑같아 지금. O예요, X예요? X. 그죠? 어디가 틀린 겁니까? 여기서는 소공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썼을 때는 자격정지요. 업무정지가 아니고 뭐요? 자격정지. 업무정지라고 쓰면 안 되지. 예, 그래서 밑에 해설이 좀 미흡하네요. 밑에 해설 보면 4번에 1년 범위 안에서도 물론 틀렸어요. 1년 범위 안에서가 아니고 6개월 범위 안에서 이렇게 고쳐야 되고, 또요 업무정지가 아니고 자격정지. 또요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니에요.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세 군데나 틀렸네. 그렇죠? 세 군데 틀렸어. 세 군데. 네, 자, 다시 결론만 하면 소공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써먹었다. 소공이 그러면 뭐예요? 자격정지. 정지기간은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고, 시도지사가 맥이죠. 자격정지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평으로 갑니다. 60페이지. 1번.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OX 하십시오. 그래요. 지금 협업신고입니다. 기억방.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못하는 거 유명한 거죠. 이거 유명한 거. 기억방 X. 니은번. 법인인 개업 공인인증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도 있다. 맞네. 맞았어요. 자, 디귿번. 취약을 이유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가 있다. 이 부득이한 사유가 몇 가지 있었죠.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징집에 따른 입영, 그 다음에 질병에 따른 요양, 취하,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이런 것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죠. 기타 등등등 있을 수 있어요. 또 취약을 이유로 했을 때는 6개월 넘을 수 있다. 동글뱅이. 리얼번.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했을 때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되겠다. 변경신고는 미리 신고하죠. 이때는 등록증 첨부해요? 안 해요? 등록증 첨부 안 하고 하는 거죠? 네. 재개나 변경신고할 때는 등록증 안 붙이잖아요. 못 붙이잖아요. 자, 미연번. 휴업한 개업공인인증사가 휴업기간 만료 후 중개업에 재개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한다. 이거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재개신고 안 한 죄, 그러면 뭐예요? 백과. 벌금 아니고 뭐예요? 100만 원이 과태료예요, 과태료. 100만 원이고 과태료. 벌금 그러시면 안 되지. 벌금은 전과가 생기는 거예요. 과태료는 전과 없잖아요. 차이 납니다. 벌금, 과태료 똑같이 돈 내지만 달라요. 완전히 틀려, 완전히. 그래서 벌금형을 취한다. 이거 X. 그죠? 과태료인데 벌금으로 바꿔서 출제한 게 한 서너 번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 여기서 틀린 것은 기억번하고 마지막 거 미음번이죠? 네, 그러면 정답은 4번.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가만히 보면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다 명찰을 달고 수업을 들어야 돼요. 네? 달고 수업을 들으면 딱 김미숙 딱 달고 듣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 얼굴만 아는 게 아니고 이름을 다 알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김미숙 씨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바로 질문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보면 성적이 쫙 나올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좋아, 그것은 이제 빼줄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명찰만 달고 수업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좋을 수가 없지. 그죠? 좋을 수가 없으면 수업을 열심히 듣겠지. 열심히 들으면 합격을 하겠지, 이제. 그러니까 합격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명찰 다는 거예요, 명찰. 그러면 여러분, 졸면 제가 바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자, 김기남 씨, 조심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그 소리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안 졸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소리도 못 듣고 자. 해줘.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해? 달고 해요, 달고? 자, 2번 가시겠습니다. 2번 문제는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을 변경 신고할 때는 연장이죠, 주로. 신고서에다가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등록증 첨부 안 하죠? 자, 2번.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아니, 그렇게 있다 없다만 바꾸지 말고 편하게 사네. 3개월로 6개월로 바꿔야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셔야지. 3번. 중개업의 재개신고나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요게 재개나 변경신고 얘기하죠?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다지. 등록증 안 붙이니까. 이것도 X. 4번. 개설 등록하고 나서 3개월을 초과해서 업무 개시를 하지 않고 그러면 이것도 휴업으로 간주되죠? 근데 그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기간이 돼버리면 미리 신고해줘야 되고, 안 했다가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겠죠? 그래서 미리 신고를 해야 되겠다가 맞는 말.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는 휴업을 하며 휴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휴업신고 안 한 죄가 뭐예요? 업무정지도 아니고 등록 취소도 아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500과도 아니고 100과죠? 5번 X죠? 오케이. 3번 문제 가보셔요. 3번 문제. 30회 때 문제네. 1번. 중개업의 휴업신고서의 서식에는, 휴업신고서 양식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 날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맞습니까? 지금 휴업신고하는 그 신고서 양식상의 종류가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게 맞냐고요? 맞습니다. 부칙 개공도 지금 현재 존재하지요. 1%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이지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칙 개공도 휴업하려면 휴업신고서 적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휴업신고서가 거기 종별 표시할 때 부칙 개공도 나와야지. 다만 신규로 등록 신청할 때는, 신규 등록 신청하는 사람은 부칙 개공은 안 되지. 그래서 그때는 개설 등록 신청서의 종별 표시는 2가지밖에 안 나와. 개설 등록 신청서 아까 우리 봤었죠?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뭐 고용신고를 같이 한다든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인장 등록 같이 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그런 서식 이런 것들은 신규 등록할 때는 2가지밖에 안 나와. 그죠?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까먹었어요, 방금 전에. 다른 서식이 있잖아. 휴업신고서, 무슨 신고서는 다 3종류가 나오는데, 신규 등록하는 서식에는 양식이 뭐예요? 2종류밖에 안 나오지. 부칙개공은 신규로 안 받아주니까,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밖에 없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에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폐업신고서. 이거 휴업신고서나 폐업신고서는 같은 양식을 써먹습니다. 제목이 여러 개예요. 휴업신고서, 폐업신고서 이렇게 같이 있어요. 거기에는 폐업의 기간, 그 다음에 휴업신고서를 작성했을 때는 휴업기간을 기재한다. 그렇죠. 폐업은, 이거 휴업기간은, 그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4개월 쉬는지 5개월 쉬는지 신고하는 그 휴업기간은 적는데, 폐업기간은 나 얼마 동안 폐업할 거다. 그런 기간은 있을 수 없죠. 폐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기간, 폐업신고하면서 폐업기간은 나중에 1년 있다 돌아올게.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폐업기간은 없습니다. 기재 안 합니다. 2번이 어쨌든가 좀 어려운 편이 들어가요. 3번.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이후에 업무 개시 않고 있는 개공은, 이게 잘 나와요, 최근에.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그러니까 3개월을 초과해서 업무 개시 않고 뭐 그래요. 그러면 휴업신고서에다가 등록증을 딱 붙여갖고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3개월을 초과해서 지금 업무 개시 안 할 거야. 그런 상황이 되면 미리 휴업신고를 해놔야 과태료 안 받는다. 이 말이죠. 네.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했을 때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되겠다. 폐업신고 그러면 간판 철거 사유가 됩니까? 폐업신고 그러면 간판 철거하는 사유냐고요? 그렇지. 처리, 폐치. 언제까지 간판 철거합니까? 지체 없이 철거. 네?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지체 없이 철거죠?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집행합니다. 대신 떼냅니다. 철거 안 하면 대집행해요. 어느 법에 따라 대집행? 행정, 대집행법. 근데 폐업신고했을 때 간판 철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인가요? 없어요, 그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간판 철거할 사유가 처리, 폐치해서 3가지 있었죠? 근데 그 사유에 해당되면 간판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떼었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가? 아니야. 과태료 없고 바로 그냥 대신 떼내러 갑니다. 바로 대신 떼냅니다. 대집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실 게, 간판 철거 안 했을 때, 그 간판 철거 안 한 그 자체로는 처리 패치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없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취약하는 경우는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 어때요? 취약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죠? 6개월 넘게 쉴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4번 문제에서 4번 지문 보고 갈게요. 4번 지문. 잘 봐봐요. 4번 지문.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했을 때 1개월 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되겠다. 처리 패치. 언제까지 철거? 지체 없이 철거. 1개월 내 아니죠? 뒤에 5번 갑니다, 이제. 틀린 걸 몽땅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모두 고르세요. 기억방. 개설 등록한 이후에 업무 개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등록한 이후에 업무 개시 않고 있는 것도 휴업으로 간주하죠. 그런데 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했다 하는 경우다. 그러면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한 꼴이죠. 그래서 미리 신고를 해야 되겠죠. 맞는 거네. 이게 잘 나온다고 최근에. 니은번. 법령이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옳거니.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가? 자, 디귿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시. 있다 없다 고친 거네. 1번.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하고 나서 업무 종료 전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휴업을 그냥 해. 그리고 휴업 기간 끝나기 전에 나 잘 쉬었다. 이렇게 신고한다는 뜻이에요. 또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 지금. 다시. 휴업신고는 휴업 개시하고 나서 휴업 종료 전에 해야 된다고 하면, 휴업을 할 때 신고 안 하고 그냥 자기 맘대로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휴업을 끝마치려고 그래. 다 쉬었어. 그럼 관청 가가지고, 나 잘 쉬었어? 이렇게 한다는 뜻인데, 신고를 한다는 뜻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휴업을 하기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둬야 돼. 왜 미리 하도록 하냐면, 등록관청이 감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시.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휴업한다고 신고 들어왔으니까 등록증 뺏어놓고 못 빌려주게 맞고 혹시라도 혹시 또 뭐 이 사람이 휴업기간 중에 또 사무실 빌려주나 어쩌나 이거 감시하려고 여기는 휴업 신고해서 휴업하고 있는 개공이구나 하는 걸 파악해 두려고 하는 거지. 감시하려고 목적은 그거예요. 자, 또 가요. 이제 마지막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한다. 또 나왔네 이거. 등록증 첨부해요 안 해요? 등록증 첨부. 언어지. 그렇죠? 그래서 X예요. 그러면 기억, 니은 빼고 디귿, 리얼, 미어는 세 가지 X니까 정답 몇 번? 5번입니다. 자, 6번 가시겠습니다. 옳은 거. 1번.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다른 개업 공인회사의 소속 공인회사가 될 수 있다. 휴업 기간 중에 쉬긴 하지만 개공이에요. 개공이면서 다른 중개업소의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임원 되면 안 되지. 이중소속 금지잖아요. 그래서 X. 2번. 등록관청에 휴업 신고를 할 때는 개업 공인회사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시켜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휴업 신고는 간판 철거 아니죠? 폐업 신고일 때 철거지. 자, 3번. 중개사법상의 휴폐업 신고를 한 개공은 부가가치사법 제8조 7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XX. 중개사법상의 휴폐업 신고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폐업 신고서를 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송부를 해주게 돼 있고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지. 공인중개사법상의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를 제출한 걸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X예요. 나온 적은 없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겠는가 예상하고. 4번. 휴업기간 중에는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휴업 중에 있죠. 얼마든지. 이전해서 다른 개공과 사무실을 같이 쓸 수도 있나요? 휴업기간 중에 이전해서 다른 개공이랑 사무소 같이 쓰는 게 가능하냐고. 네. 공동사용 되지. 영업정지 받은 개공은 그 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할 수 있나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그 개공이 사무소를 딴 데로 이전할 수 있냐고요. 이전해서 다른 개공의 사무실로 이전해서 공동 사용하는 것은 안 되고, 그렇죠? 그냥 이전해가지고 혼자 쓰는 사무실로 이전하는 건 100번이라도 되고, 그리고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없죠? 이거 없고 관청이 그 사망 신고 들어올 거거든요. 저기 구청에. 그러면 그걸 파악해서 등록을 말소하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7번.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7번.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3개월 후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물어보는 거 보세요. 세 달 딱 물어보고 있잖아. 아주 얄밉게. 3달을 쉴 때는 신고해야 돼. 이런 뜻이잖아요. 3달은 신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약이라든지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이병에 한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또 들어갈 수 있죠.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임신, 출산도 들어갔으니까 X입니다.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등록증을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된다. 이거 지금 제가 오늘 3번 읽었는데 3번. 지금 방금 전에 나온 거. 재개나 변경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못하지. 휴업신고 했던 사람이 하는 게 돼서. 그러니까 일단은 등록증을 갖다가 첨부해서 제출한다. 거짓말이지. 4번. 재개신고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한 신고를 할 수가 없다. 재개신고나 변경신고는 같은데 이 사람들은 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전자문서로다가 할 수 있죠. 뭐예요? 재개나 변경신고는. 4번도 틀렸죠. 5번.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아놨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한다. 맞습니까? 등록증은 즉시 돌려준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뒤에 가시면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쉬었다가 64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수업은.